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과 지혜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토크멘터리 유후. 궁금한 당신은 누구신가요?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또 가족들과 도란도란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보내시다가 이제 헤어질 날이 다 돼서 아쉬운 마음이 정말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아주 특별한 가족을 초대했는데요. 청년 시절에는 민주화를 함께 외치던 동지였고요. 지금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반자입니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내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님은 워낙 또 우리 지역민들은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 같고 옆에는 또 아주 특별한 분이 나오셨어요. 직접 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기정 시장입니다. 2년 2개월째 시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기분 좋은 시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광주 변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강기정 시장 되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옆에 있는 사람, 한 정치인의 아내이기도 하고 두 아들, 딸의 엄마이기도 한 유기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분이 방송에 나오신 건 처음이시죠? 처음. 예. 처음이시죠? 라디오 팟캐스트 같은 데는 한번 나가봤죠. 근데 이렇게 화면으로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부인께서 방송 출연을 계속 고사하셨다라고 전에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결심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특별히 매력적이거나 특별한 캐릭터가 아니어서 방송 나와서 무슨 재미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게 염려돼서 이제 나올 수 없었기도 했고 또 남편하고 같이 나오면 어쨌든 남편 흉을 보기는 힘들 거잖아요. 네, 유튜브가 아닌 이상. 그래서 솔직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이 되게 솔직하고 또 편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주변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부인께서 나오시니까 사실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봤던 그 시장님의 모습과는 정말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대로? 아주 그대로. 조금 더 편안하신 것 같은데.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우세요? 혼자 나오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현안, 또 정치 정세 이런 거 하면 저 혼자 하겠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레벨도 맞춰줘야 되고 분위기도 함께 화음도 어울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 어려워요, 지금. 두 분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있는 장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앞에 나와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두 분에게 좀 추억이 있는 장소, 특별한 장소를 좀 선정해달라고 했더니 아시아문화전당을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실제 아시아문화전당 자주 오시나요? 이제 시장이 되기 전에는 거의 사실은 저희도 아시아문화전당을 와볼 생각을 특별히 하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있을 때나 이럴 때만 그래서 이런 문화를 누리러 와볼 그런 마음의 여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일부러라도 이제 저희는 광주 세일즈를 해야 될 사람들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외유지에서 손님이 올 때마다 이제 모시고 오다 보니 이제 여기가 완전히 정규 코스가 된 거죠. 아시아 문화전당이 시장님은 이제 정치인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거고 두 분에게는 또 데이트 코스이기도 한 거네요. 그러면 네.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우리 옛날 탑전이라고 결혼하려고 할 때 서로 누가 생계를 책임질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다가 헤어지려고 했던 잠시만요. 있던.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이 없는데. 탑전이라고 하는 그때 카페가 이쪽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경제권을 누가 갖느냐. 생계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기억은 없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사실은 운동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이것도 상당히 전문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활동. 사회활동을 할 때 잠시 봉사활동을 넘어서서 상당히 그냥 몰입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경제활동을 전업적으로 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정치활동 내지는 사회활동을 전업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 타협, 대화 후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 뭔 일이 있었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두 분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한데 전남대학교 동문이시잖아요, 두 분. 네. 캠퍼스 커플 아니셨어요? 저는 이미 이제 85년에 그 민주화운동 하다가 감옥을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옥을 3년 7개월을 사는 과정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아내는 입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출소를 이제 사면복권이 돼 출소를 하는데, 그 맞이를 왔으면 그때 만날 수 있었는데, 있는데. 아내는 저를 마중 온 게 아니라 시인 김남주 시인을 마중을 감으로 인해서 그때 인연이 안 될 뻔했죠. 아, 그쵸. 예. 그럴 뻔했네. 예. 비교할 수 없었어요. 아, 김남주 시인과 우리 네. 강기정 시장을. 그렇죠. 전 전주교도소로 너무 그 시인을 그냥 그 흠모한 마음이 커가지고. 근데 그렇게 네. 엇갈렸는데 어디서 다시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광주 전남 청년단체 협의회라고 청년운동을 이제 그 총괄하는 대표였었고, 저는 그런 여러 부문들의 대표들이 모인 종합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정책실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네, 이제 거의 매주 이루어지는 회의에 한 번씩 보게 된 거죠. 처음엔 전혀 뭐 이성적으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끌림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서로의 첫인상 기억나시나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서로 아무 관심이 없다가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인생이 좀 쓸쓸해서 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지금의 아내였어요. 그렇게 매주 회의를 해야 하는데 이 실연을 하고 회의를 한 2번인가 이렇게 나오지 않은 찌질한 모습을. 아, 실연의 아픔으로. 아, 실연.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신 거예요? 매일 다투면서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어떤 걸로 그렇게 싸우셨어요? 좀 극렬하게 한두 시간씩 싸우다가 보면 사회활동. 이 사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거냐, 바꿀 거냐, 어떤 눈으로 볼 거냐, 이런 어떤 작게는 방법론, 좀 크게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냐라는 철학까지를 포함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얘기들, 담론을 가지고 늘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끌렸던 것은 네. 주로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 말이 통했다는 이런 거예요. 담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필요한 것이 얼굴이 멋진 것도 아니고, 뭐, 서로 둘이 다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킬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저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성인 점에 좀 끌리셨군요. 뭐 현명하고 지혜로운지는 모르겠는데 대화가 잘 됐어. 대화가 잘 됐다. 뭐 아무튼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기도 하고 대화가 이어져 가는. 근데 이제 아내가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김남주 시인을 마중 갔다 했잖아요. 저를 버리고. 예, 제가 전남대에서는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서운하셨네요. 서운하셨어. 아직도 마음에 그러죠. 담아두셨어. 아주 서운한 부분이고. 네. 이렇게 20대에 정말 치열하게 다투기도 하고 같이 고민했던 이 두 분이 이제 동지가 아니라 동반자로 드신 거잖아요. 결혼식을 근데 앞두고 부인께서 구속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결혼식은 전남대학교 영봉대동제 때 그 한 과정의 이벤트 과정으로 전통원례식을 합니다. 첫 우리가 이례였어요. 그래서 이례로 기획이 된 원래는 거예요. 이제 가짜 신랑 신부를 그 전통원례식을 하는데 네네네. 이제 우리는 진짜 결혼식을 그 전통원례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로? 예, 그래서 이제 청첩장을 돌리고 있는데 당시에 경찰이 이제 과거 일을 꼬투리 잡은 거예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학술부장이었어요, 아내가. 이제 그때 학교 다닐 때 재학 시절에 감춰놓은 어떤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전남대학에서 결혼을 하면 이걸 문제 삼겠다. 그래서 저한테 결혼식을 안 할 수 없냐.
전남대에서 안 할 수 없냐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왜 못하게 한 거예요? 전남대학교에서? 거기에서 모델이 돼서 대동제 때, 영봉 대동제 때 결혼식을 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뭐랄까 현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의 현장. 이슈가 되고 시위 현장이 되고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그 모이는 매개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에게 경찰이 결혼식을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 내 인생을 너희들이 관여할 권리가 없는 거다. 단호히 거부한다 그랬죠. 단호히 거부한다 했더니 단호히 구속을 시켰어. 와,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원래 어떤 힘듦이나 그 감정이 느껴지는 것보다 약간 그 구경자, 제3자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게 있어서 무슨 제가 하나, 이렇게 구경하는 하나의 사건처럼 느껴졌고 단지 이제 그 저희 시어머님 되실 분이 좀 고령이셨는데 그리고 8남매의 8번째 막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8남매의 8번째 막내만 결혼시키면 이제 홀가분할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고 당하실 그 어떤 상처가 좀 걱정이 됐죠. 저희 친정 아버지는 좀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사실은 그거이 저도 고민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에서 반응은 야 아들만 감옥 가면 될 일이지 며느리 될 사람까지 감옥을 꼭 가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잘 설득했죠. 원래요 한쪽만 가면 말이 많아지니까 양쪽 다 가서 그냥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래 설득을 어머니가 동의해 주신 거예요. 막내 내 마음을 어머니가 동의해 주고 그러니까 뭐 우리 가족들이야 뭐 동의 안 할 수도 없고. 지금이야 이제 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예비 신부가 구속이 된 상황이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매일 면회도 가지고요. 편지도 해주고 할 거 다 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어요. 시어머니? 네, 시어머니가 이제 저희 손윗 형님들이 약간의 반대가 있었는데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기 마음에는 들었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말와하지 말라 하고 이제 그 면회를 오셔가지고 저한테는 웜성이 있다가 나와서 결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고마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얼마 되지 않에 감옥에 나와서 그 다음 해인가 결혼식을 이제 했죠. 프로포즈는 하셨죠, 시장님이? 그런 건 뭐 그냥 기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 왜요? 그런 건 없는 것 너무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을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와. 지난한 그런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두 분이 더 단단해지신 거고 결혼을 하게 되셨고 이제 결혼을 함과 동시에 시장께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에 뛰어드셨어요. 그렇죠. 제가 96년 결혼하고 3년 지나서 바로 선거를 제가 했죠. 국회의원 선거에 제가 나갔죠. 그동안에 이제 민주화운동, 사회개혁운동만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가 달라지지 않겠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활동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00년에 선거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때부터 이제 진짜 동지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시장께서는 본인의 선거니까 어쨌건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못 하셨을 텐데 옆에서 이제 그 과정 쭉 같이 하시고 지켜보셨잖아요.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비교적 분리를 잘 하는 편이라 제가 아주 힘들 것 같으면 그걸 오래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되게 그런 안전장치 같은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거 외에는 더 이상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내조하느라 힘들겠다 이런 말 할 때 약간 겸연쩍기도 근데요. 그렇게 많이 안 도와주셨어요. 잘해요. 재밌어요. 아,
제가 선거운동, 국회의원 선거운동 할 때 저는 선거운동 하러 간다 그래서 그 몰래 차 안에서 잠도 자고 낮잠도 자고 그런데 마이크나 연설은 다 맡아서 하고 저는 마이크도 안 잡고 몰래 어디 차 세워놓고 시원한 데에 잠도 좀 자고 이거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혼자 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된 뒤로 늘 둘이만 있으면 다 아내 덕이네 당신 덕이네 하고 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월급도 받으면 딱딱 주고요. 사실 이런 시장님과 함께 지금 동지로 사시는 것도 왜냐하면 선거운동을 도와서 어떻게 보면 삼성 국회의원도 하셨고 지금 광주시장으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치인이 아닌 그냥 직장인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이 워낙 이제 사회활동 하시면서 사회운동 하시면서 고락도 좀 많으셨고 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남편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면 어땠을까? 만날 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제 거의 정치와는 영역이 다르지만 활동의 방식은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삶이나 뭐 이런 것이 사회 속에서 빛나기를 더 바라는 일이잖아요. 그냥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은 했던 거고, 그래서 아까 경제활동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도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사회활동에서, 사회단체 활동에서 정치활동으로 옮겨갈 때는 조금 그 남들의, 구설에 올라야 한다는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했죠. 근데 다른 큰 차이는 없었고, 이렇게 덜컥 당선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그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일이었고, 그래서 한참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더 여러 가지를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천히 생각을 좀 해야만 했던 것 같아요. 되리라 생각은 못 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인 강기정의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 강기정의 또 별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혹시 어떤 별명인지? 별명이 뭐지? 학교 때 녹두장군. 나르는 강기정도 있어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뭐 버럭기정, 버럭. 기정, 홀리기정도 있었어요. 홀리기정이요? 필리버스터 때 얻은. 그러니까 뭔가 좀 굉장히 강한 그런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지켜보시면서 좀 자제하지라고 싶었던 순간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초선 때는 제가 더 흥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여당과 야당이 도대체 이렇게 풀리지 않고, 그게 항상 그 억지스러운 그 상대당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있어야 하나 할 때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사건이 났었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아니었으면 좋겠긴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한 것을 크게 비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이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크게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초선 때는. 그런데 이제 점차 재선이 되고 3선이 되고 이게 몇 차례 되면서 사람들 속에 굳어지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제가 또 불편해지기도 했고, 너무 많은 오해가 쌓여서 이제 도저히 그 해소할 길이 없게 돼버려서 그때는 이제 약간 포기의 심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그때로 이제 돌아가 보면 초선의 정치인 강기정은 자제하기 좀 힘드셨나요? 저는 지금도 그 마음으로 정치하고 시정을 펴고 있어요.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직구도 던지고 슬라이더도 던지고 커브공도 던지는데 저는 직구를 잘 던지는 투수일 뿐인 거예요. 정치인 강기정은 직구를 주로 사용해서 타자를 공략하는 선수다, 투수다. 그런데 저는 직구만 던지지 않아요. 사실은 99% 슬라이더나 커브를 던지고 한 번씩 직구를 던진데 그 직구가 좀 예리해서 문제죠. 정치 생활할 때 가장 행복했던 게 법 만들 때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소회를 또 남기셨더라고요. 정책을 만들 때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법 만들 때? 법 만드는 재미라는 책 속에 제가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써놓은 글이 있거든요. 그 법을 제가 만들 때 어머니를 모시다 보니까 만들어진 법이 그 기초노령연금법이에요.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자식들만 용돈을 드려야 되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라에선 못하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생겨난 것이 기초노령연금법이거든요. 그래서 만든 법이 제가 만든 법인데 그렇게 생활 속에서 고민이 법과 예산이 뒷받침되는 그런 일이 너무 즐거워요. 내 상상, 머릿속에만 있던 우리 주변에 있던 것이 법으로 구체화되고 그 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이걸 누릴 수 있다. 이건 매우 즐거움이죠. 또 이제 어머님 덕분에 기초연금법을 만들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또 어머님 덕분에 만든 법이 하나 더 있잖아요. 장기요양보호법도 그렇죠. 네,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막내잖아요. 팔남의 막내인데 어떻게 하다 어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어머니가 이제 아프고 점점 연로하시니까 집에 이제 누운 시간이 더 많잖아요. 거동이 불편한 시간이.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기초노령연금법하고 장기요양보험법.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앞서서는 뭐 욱기정, 버럭기정 이런 것만 얘기를 했는데 국민 효자로 또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국민 효자와 함께 사는 우리 부인께서는 어떠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볼 때 한참 나이가 많이 드셔서 나신 막내잖아요. 그래서 저를 며느리로 생각이 안 되고 항상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손녀딸. 손녀딸의 막내딸 같은 네. 느낌으로 보셨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저를 뭐 불평하거나 이렇게 해보신 적이 없고 단지 이제 서운한 것은 아들한테만 서운하죠. 저놈의 자식이 내가 옛날에는 해준 거를 제일 맛있다고 먹었는데 이제 지기 마누라밖에 모르고 근데 이런 하소연을 할 사람이 또 우연찮게도 저밖에 없잖아요. 아주 못된 놈이요. 하고 이제 이렇게 장단 맞춰주면 그냥 되는 거였고 뭐 남들은 모셨다고 하는데 그럼 진짜 그거는 오해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저 위에서 완전히 화를 내시죠. 이렇게 12년 지역구 생활을 잘 하시다가 공천 배제를 당하셨어요. 정치인한테 그 공천 배제란 건 사형인데 그래서 속이 상해 있죠. 정말 그동안 제가 12년 동안 쌓아왔던 제 명예면 명예 또 노력이면 노력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해 있는데 그때 아내가 저를 위로해 준 거였어요. 당신은 지금 죽어도 호상이니 에너지를 채우러 독일로 떠나자 그런 거예요. So your confidence is quiet. To them quiet looks like weakness. But you don't have to fight it. Cause you're strong enough to win without a war. 그럼 실제로 이제 독일에 가셔서 보고 듣고 배운 많은 것들이 지금 광주시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정책이 정치구나. 정책이 힘이구나라는 걸 독일에서 많이 느꼈죠. 독일의 정치인도 만났지만은 제가 특별히 보좌관 제가 옆에 모시고 네. 기업 현장들을 많이 갔어요. 독일에 있는 독일의 기업들. 소위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작지만은 히든 챔피언이라고 해서 독일은 작지만은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그 기업들 방문을 참 어렵게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지금 광주시장으로서 제가 일을 해나가는데 늘 어떤 거에 막힐 때 독일의 상황은 이렇지라고 했던 그때 기억 속에 담아뒀던 걸 하나하나 꺼내가면서 시정을 펼쳐갈 때 내가 그때 정말로 잘 잘렸구나. 그리고 국회를 잘 떠났구나. 그리고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채워주는 시간이었구나. 제가 만약 그때 체험을 안 가졌다면, 체험을 못했다면요. 저는 지금도 빈털터리 정치인으로 그냥 말만 하는 정치인이 됐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광주에 꼭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2년 2개월 동안 가장 잘한 거 한 가지만 뽑으라 하면 빅그린 산단 옆에 100만 평의 산업단지를 작년 3월에 확보한 것이 큰일입니다. 이것이 정부로부터 확정된 산단 구성인데, 왜냐하면 결국은 호남이 문화예술이 꼽혔던 것도 먹고 사는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광주가 민주화의 도시다,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 꼽히려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1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평이라는 거대한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어서 작년 3월에 저는 그 점을 단연코 저의 큰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을 같이 뵈니까 그 정치인 강기정 그리고 광주시장 강기정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외롭고 때로는 무섭고 그런 자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이렇게 든든한 동반자 그리고 위기관리팀이 있어서 지금 이 시정 생활 잘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어떻게 또 채우실 건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이 2000년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제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점에서 많이 바뀌기도 했다라고 또 질타도 하실 건데, 마찬가지로 저는 2년 전에 시장이 됐을 때 그 마음, 이것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제 마음을 스스로 늘 다잡고 또 시민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정치인이 되려고, 시장이 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안전한 광주, 또 즐거운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옆에서 위기관리팀의 역할 또 톡톡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또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우리 친지들, 가족들 만나서 추석 연휴 잘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광주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어색.